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3080 플러스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데요. 역세권이나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 이 전문가들 고밀개발 후보지 사업성 기대할 만, 주민동의가 관건, 이 두 가지 내용은 상충하는 내용입니다. 고밀개발 후보지의 사업성이 좋다면 주민동의율이 높아야 되는데 관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사공급대책 발표 후에 2달 만에 후보지를 먼저 선정해서 발표하고 주민동의는 나중에 받는 식입니다. 2월 4일 이후에 사업진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고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주고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해당 후보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극명하게 찬반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보도자료에 3080 플러스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 대책 발표 후에 2개월 만에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했고, 그 중에서 1차로 서울의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약 2만 5천 호 규모이고 판교 신도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4개 구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입니다. 후보지 선정 현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차 선도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지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역세권의 9개 구역, 중공업지의 2개 구역, 저층 주거지의 10개 구역으로 총 21곳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보면 금천구에 1곳, 도봉구에 7곳, 영등포구에 4곳, 은평구에 9곳입니다. 주요 후보지 사례별로 한번 볼까요? 먼저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역세권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이고요. 이 면적은 51,497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역세권은 이 주변에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남부 순환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단절되며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과소 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이 나서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또 관건이겠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도봉구 방학 역세권 사업이고요. 이곳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면적이고요. 이렇게 면적이 작은 곳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등포구 역세권 사업입니다. 이곳은 면적이 95,000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이고요. 이곳 역시 또한 주민 동의율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영등포역과 바로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인데요.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이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 사업입니다. 이 연신내 역과 근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곳인데요. 이 면적은 8,16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이 작은 규모인데요. 상대적으로 사업은 수월할 수 있겠으나 이곳은 이 연신내역 특급 개발 호재가 있는 GTX 연신내역이 공사 중인데요.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동의를 할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도봉구 창동의 중공업지역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규모이고요. 중공업지역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상대적으로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 주거지역 사업입니다. 이곳은 구 신길 4구역입니다. 이 면적 또한 51,901제곱미터로 상당히 큰 면적이고요. 이곳인데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을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1개 구역의 평균 사업 효과입니다. 먼저 용적률은 용도지역을 1, 2단계 총상향을 시켜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기존의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가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기반시설에 따른 기부체납을 완화해서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 39.9%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주 수익을 위해서 이 공급 물량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사업성 개선이 되는데요.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1.2%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약 30%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토지주 수익률은 시세 차익을 종전자산 가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 사업 대비 약 30.3%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업 효과는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처음 제시하는 것과 실제 결과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이 100% 믿으면 안 됩니다. 향후 사업 진행 방안입니다. 이 공공시행자, LH나 SH가 되겠죠. 공공시행자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이 세부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해서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민설명회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근책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서 금년 중에 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30%포인트를 보장한다고요?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신뢰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지 이게 관건입니다. 지난 이사대책 때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번 대책 내용이 바로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후보지 21곳을 선정했고요.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노후지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주거상업 고밀지구,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중공업지역에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이 세 가지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후보지 역세권은 금천구에 한 곳, 도봉구에 3곳, 영등포구에 1곳, 은평구에 4곳이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노후도를 보면 60%대도 있죠. 상당히 이 노후도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지역에는 도봉구에 2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노후도가 63%, 71%로 상당히 낮은 상태로 완화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층 주거지역에 도봉구에 2군데, 영등포구에 3군데, 은평구에 5군데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3080 플러스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주민 동의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얼마나 탄력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아니면 공공이 주도하지 않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사업이 탄력받아서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